개인 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해보자. 법인 택시가 가지고 체험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보고 그런 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안녕하세요. 테헤란루 소진 언니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출신의 CFO분, 현재 잡서치 중이신 부사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짜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을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자기소개가 가능하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젊을 때는 새로운 도전, 호기심 그런 것들을 좀 추구를 했던 것 같고, 남들이 이걸 하려면 그 전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스펙의 로드맵이 있으면 그걸 좀 깨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는 이과를 전공했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오히려 이과 쪽보다는 문과나 경영학과 사람들이 했던 일 쪽을 자연스럽게 좀 많이 했었고, 대학원은 안 나왔지만 저희 세대 때에는 컨설팅이라든지 교수를 하려면 뭐 MBA를 갔다 와야 된다든지 카이스트 테크노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암묵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컨설팅도 해봤고, 막연하게 해외 가가지고 해외 투자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또 지나다 보니까 해봤고, 그렇게 이제 돌고 돌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IPO하고 상장하고 이제 그것도 기회가 돼가지고 그것도 경험을 했었고, 지금까지는 젊었을 때 한 번은 해봐야지 했던 것들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만큼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2002년도에 만났으니까 거의 23년째 지금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력서도 봤지만 정말 다양한 커리어를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걸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시는 서울대 출신, 또 CFO까지,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장까지 해오신 이 분이 오늘 이 자리에는 어쩐 일이신가요? 그전부터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뭐 전략하고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뭔가 회사에 좀 더 집중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오다가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 당장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작년 하반기부터 평소 성격하고는 다르게 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건 뭐냐면, 조급하지 말자, 일일비 하지 말자, 뭐 안 되면은 뭐 1년 동안 버킷리스트, 뭐 스위스를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그런 것들 하나씩 지금 해보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들어오니까 조급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직장을 못 구하면 뭘 할 거냐. 옛날에 막연히 뭐 60세 돼서 국민연금 나올 때부터는 소유과에 뭐 할 거냐, 개인 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날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보자. 법인 택시 가가지고 제가 체험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보고 그런 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잡서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도 들은 것도 그렇고 직접 이제 부딪혀 보니까 체험 사이트에서 제가 보기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도 사실은 뭐 한 간간히 했지만 뭐 20군데 넘게 했는데, 실제로는 서류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기업에서도 저희 나이쯤 되면 사실 이미 이제 명예퇴직 대상이고, 한 10년 전만 해도 대기업을 나오더라도 협력업체가 됐든 이제 중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중소기업도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이미 오너부터가 젊고, 임원을 뽑더라도 제 감으로 40대 초반에 넘어가면은 그 어떤 회사든 이력서가 있으면 생년월일에서 사실 안 보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지만 상장사 CFO까지 하시고 지금은 잡서치 중이시고 여러 군데 트라이를 해봤지만 서류 탈락하셨다. 지금 이런 상황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든지 분위기를 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가게끔. 어떤 상황으로 나오게 되신 거세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40대부터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이 회사가 내 마지막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중간 단계에서 실력과 성과를 보였을 때는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어떤 오너와 임원의 관계가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가족적인 뭐 대화도 하고 사실 조금 더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뭐 사자성어하지만 토사구팽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오너가 아닌 이상은 도구에 불과하고 나는 이제 활용 가치가 없어지면 뭐 그렇고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빨리 깨닫지 않으면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만난 어떤 CEO나 오너들은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이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성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활용하고 필요를 다하면 토사구팽시키는. 예를 들면 상장을 하고 나면 오너의 본심의 목표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회사를 키우고 상장이 목표였으면, 상장을 하고 나면 본인의 보상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초심을 잃었다든지 변심했다라고 이제 공격을 받죠. 정말 제가 23년 봤지만 다양한 회사 다니시면서 상사분들, 오너분들
동료들한테 진짜 일 잘한다, 내 오른팔이다 이런 소리 들어가시면서 지금까지 경력을 유지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지금 공백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비로소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투사구팽 당하시고 나서 그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세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좀 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많이 하고 현명하니까 세상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또 세상 컨트롤 수 있을까 이제 착각에 빠지거든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생각보다 세상을 모르네, 사람을 모르네 라고 생각하는 계기도 됐고, 투자를 많이 하시고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투자사 대표님들이 2, 3년 전부터 사실 저한테 그런 충고를 했었어요. 지금은 당신이 거기서 인정받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근데 자기들 경험으로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면 당신도 마음이 바뀌고 온도 마음이 바뀌고 그런 상황들을 사실 일기예보 같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막상 그게 현실에서 발생하기 전부터, 전 1, 2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들어왔고 감정적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고, 다만 이제 거기서 제가 결정하거나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 다시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제가 바라는 인생의 가치 1번은 뭐냐? 돈과 행복, 성공 행복이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돈이 1번은 아니다. 나는 그 가치를 아직은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충격이 생각보다는 또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덜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약간 환경이 바뀌었는데, 지나보고 나서 보니까 작년 하반기 10월 달까지만 해도 다르게 보내보자고 해놓고 실제로 몸이나 체질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작년 연말에는 목표를 딱 하나만 정했었어요. 가정보다는 사실은 일이 더 우선이고 회사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그래도 가정의 생계나 행복을 지키는 거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12월 달은 목표가 뭐냐면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마스 때 홍콩을 가자, 여행 준비 그거에만 집중을 했고요. 1월 달 가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뭘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급해지니까. 비우면서도 막연했던 것들, 할 거 없으면 개인 택시라도 한다? 전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찾다 보니까 개인 택시나 대리하시는 분들이 매일 그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매일 올리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자기가 하루 동안 편집을 하지만 오늘 첫 손님부터 끝날 때까지 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고 그냥 그걸 올리는데, 그러니까 몸 때리고 보고 감정을 이입한 거죠. 1월 달까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좀 비워서 그런지 뭐라도 채우자 나를. 구청에서 하는 무료 교육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라든지 홈페이지 만들고 블로그 만들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블로그 하나씩 올리기, 일주일에 하나씩 유튜브도 만들어 보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여행도 다녀오시고 비워내시기도 하고 이제 다시 조금씩 채워보기도 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을 보내고 계신데 마치 브이로그 본 것 같아요. 우리 나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나이 그러면서 몇 년생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 시선을 바뀔 수는 없으니까 50대 GT입니다. 50대 GT? 와, 근데 지금 뒷모습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 총 몇 년 하신 거세요? 제가 99년도부터니까 한 25년 됐죠. 임원으로만 근무하셨던 기간을 한번 따져본다면 그것도 한 15년? 25년 중에 15년을 임원으로 계셨었고 다양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직장 생활 하셨던 것 중에 이게 제일 힘들었다 이런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사실은 없어요. 그 순간에 항상 전 즐기기도 했고, 새로운 일이 맡겨지면 또 그걸 극복해가는 데서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즐겼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우콜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재밌었으니까요. 정말 희한한 게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 우리 테헤란노 소진 언니 인터뷰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쩜 그렇게 긍정적이고 다 거의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어려움? 회사에서 잘렸어? 소환? 그래서 뭐?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지. 아무도 안 뽑아줘? 내일 하면 되지. 아무 그런 걱정이 없으세요. 생계에 대한 고민은 있죠, 당연히. 말로만 그러신 것 같고 어찌됐든 더 파보겠습니다. 25년 직장 생활 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임원도 되시고 뭐 대표이사도 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부장으로 이제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마지막 타이틀이 부사장이셨잖아요. 네, 그 임원까지 나를 오게 한 어떤 가장 큰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간단히 답드리면 운이죠. 어떤 그 임원을 다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수한 어떤 뭐 비즈니스를 봤을 때도 옛말에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지만 저는 운칠기삼을 생각 안 하거든요. 운구기일 아니면 운구십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가 있어야 돼요. 빵이면 안 되는데 최근에 뭔가 이렇게 히트치고 있는 뭐 새로운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어쨌든 했던 일 중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10년 전, 20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성공을 못했어요. 빨리 했었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내가 아무리 성과를 뭐 몇 년 동안 냈다 하더라도 TO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위에 이제 TO가 밀려있으면 늦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신사업을 하는데 뭐 미국에 이 사람을 누굴 내보내야 되는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승진시켜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들인데 어떤 때에는 다른 직원들한테 약간 상대적으로 겸손한 모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장 때까지는 인사평가는 전부 다 거의 다 S였지만 특별 승진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늦게 승진했지. 임원을 달 때로 그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임원 타이틀을 달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실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운이 왔을 때 그걸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운이 왔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전부 나의 성공은 다 운이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꼭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부사장님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서울대를 나온 게 내가 여기까지 오고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스고요. 서울대가 나오면 평생이 보장된 게 아니고 보통 스펙을 쌓잖아요. 어학연수도 갔다 온다든지 봉사활동 한다든지 그렇게 쌓을 수 있는 스펙 중에서는 제일 가성비 있는 스펙이다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서울대를 들어가서 과연 그 4년 동안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드는 건 별로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때 1, 2년 정도의 투자는 그게 인풋이고 아웃풋은 뭐냐면 그게 서울대 타이틀이거든요. 예전보다 짧아졌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제가 보기엔 10년, 20년은 써먹을 수 있는 거고 타이틀 한 줄이 본인이 창업을 하더라도 어떤 투자 제안서든 뭐든 간에 기본은 그냥 대표이사 양력이 들어가잖아요. 전공을 뭘 했고 어디 나왔다. 그것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진 않지만 일단 첫 이미지라고 하나? 그런 용도로 생각해 보면 가성비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거가 저는 딱 와닿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사장님 나이 또래 지금 50대 GD 이 정도 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학벌이 특히나 서울대 나오면 거의 끝이다. 뭐 걱정 없다 탄탄대로다라고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체감을 했는데 큰 애가 이제 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래도 뭐 나름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아니지만 남한테 지기 싫어해가지고 어쨌든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의 뭐 서울대 연고대를 많이 들어가는 사립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도 지금도 이 자녀들의 입시제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수시로 시험을 쳤는데 연세대와 고려대학교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대를 갔어요. 그때 제가 체감을 했죠. 20몇 년 전으로 돌아가 저였다면 스카이에 만약에 떨어지고 뭐 지방대 의대를 붙었다. 지방대 의대를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재수를 해서라도 또 스카이를 노리고 따님은 과를 선택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학교 보고 그냥 다 가신 거고 지금은 전공이 중요해요. 따님이 되게 현명하신데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점들은 좀 부족했거나 아쉬웠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개발해보고 싶다. 이런 점도 혹시 발견하신 게 있으세요? 일과 내 행복을 연결을 시켜서 일에서도 어느 정도 남한테 인정을 받고 그걸로 이제 돈도 조금 정도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라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이제 그걸 좀 분리하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분리를 한다. 저한테 어쨌든 일이 1번이었는데 보수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생계를 유지를 하든 자녀 교육비가 됐든 그걸 위해서 에너지를 좀 덜 뺏기고 저를 위한 시간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걸 찾든 즉흥적으로라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걸 좀 지향을 하려고 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다. 뭐 해야지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다. 남들은 괜찮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는 정말 모두에게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찾아보는 이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동안에 그래도 25년 일하셨고 특히나 또 CFO까지 마지막에 하셨고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버셨나요? 제가 원하는 만큼은 못 벌었다고 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잡과 워크에서 잡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가 없고 잡을 안 구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아직 들지 않아요.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잡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구체적인 액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달에 뭐 4,500 정도의 캐시플로가 나온다. 뭐 그 정도만 하면은 잡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저한테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싶다. 만족이 아니라 편안함을 가하기 위함인데 그거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제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 뭐 노가다를 해서 너 1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면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책임져야 될 시기를 제가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책임질 시기까지는 경제적 활동을 해서 돈이 있어야 차에 기름을 넣듯이 기름값을 벌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회와 부채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어디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이제 병원비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걸 안 받으시려고 했어요. 본인이 그건 책임지겠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면 저도 아직 안 당해봤지만 죽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뭐 이것저것 해놓은 거예요. 그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병원비가 들 거고 큰 돈이 장례식 있을 거고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었잖아요. 근데 어머니 병원비도 한 5년치를 따로따로 미리 누나한테 준비를 다 해놓고 돌아가신 거를 돌아가시고 나서 간 거예요. 근데 나는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그 자신 없거든요.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도 제가 지금 해놓은 생각하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게 그건 무조건 내가 완료해야 되겠다.
그게 좀 강해요. 또 그런 아버지를 보셨으니까 더더군다나 또 그런 생각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아버님이시다. 존경스럽죠. 50대 쥐띠 그 주변에서 일하는 분하고 일하지 않는 분 이렇게 쭉 보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거의 그래도 대부분 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금융업 쪽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고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은 아직도 이제 현역이고, 현역 중에는 어디 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취업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스카이를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기업인데 임원을 못 딴 만년부자. 오히려 본인이 행복해요. 임원은 사실상 계약직인 거고, 대기업이 기본적인 어떤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러니까 교육비 문제도 사실 고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친구도 이제 생각이 바뀐 게 야망이고 뭐고 필요 없고 끝까지 버틸 거다. 근데 그걸 아주 즐겁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말하면 100명 중에서 이제 51대 49로 점점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제가 만나보면 불안한 마음에 서치를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도 일단 면접이 아직 그런 것들은 지금도 거의 다 안 나가고 있고, 이미 이제 저희 나이 또래들은 알아요. 결국은 이제 뭘 할까, 그게 이제 뭘 할까 고민한 것들이 이제 뻔한 것들이잖아요. 뭐 편의점부터 장사부터 남들 생각도 다 해보고 있고,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나마 아직은 제가 보기에 그 가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황을 하고 계신 분도 많고, 방황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시간 될 때 하면서 어디 뭐 동해안에 기차 타고 가서 맨날 인스타 사진 올리고 또 어디 뭐 가까운 데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직 이제 그런 가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올 작년 연말부터 올해 사이에 뭐 그런 것 같고, 또 정부를 믿어야죠. 예, 뭐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공약으로 고민할 정도로 이게 구조적인 맞아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은 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뭐 잘하고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나이 또래,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소한 거라도 하나씩 해보는 거 중요하거든. 해보고 나한테 안 맞으면은 X표 치면 되거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그러려고 생각하고, 도전까지는 아니고 실행을 해보자,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친동생이 이제 본인은 회사보다는 사업을 미래야 되겠다. 해외도 이제 뭐 이민도 갔다고 했는데 구매대 그걸 시작한 지 좀 됐어요.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선배님이 있는데 컨설팅 같이 했었는데, 그분도 상장사를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분들 만나서 항상 물어본 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어떤 길이 맞는지 자꾸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한테 그때 그분이 해준 말은, 자기 커리어와 관련해서는 벤치마킹을 하지 마라. 자기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갑자기 회사를 다 그만두고 어디 저 유럽으로 후전 날아갔어요. 본인이 이제 엔잡 같이 새로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저희 동생이 몇 년 전에 했던 온라인 구매에 대한 그걸 시작했는데 뭐 몇 개월 동안 수익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몇십만 발생했다. 그럼 그거 갖다가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분도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오셨는데 저건 돈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보면 그분의 도전을 그쵸. 가치없게 보는 거고, 쉽게 돈을 벌거나 학벌이나 그거에 걸맞는 거 찾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선배와 제 동생을 이야기 들었냐면은 잡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정에서 내가 어떤 기쁨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도 지금은 모르지만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행복한 일이 내가 모르는 거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찾아내고 그걸 달성할 정도의 능력이면 아마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몇 천억을 벌 정도 CEO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실행을 하셔라. 나의 각오와 절연을 하고 과거의 스펙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땡기는 거, 그다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해봐서 발견 못해도 좋아요. 이게 나하고 적성이 안 맞네? 그러면 좀 더 고민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고 진짜 매일매일 드리는 얘기예요. 제발 좀 뭐라도 좀 해보시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허황된 거 뭐 무슨 사회이사 뭐 고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돈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제가 정해놓은 시기까지 책임지는 거를 기본으로 할 거고요. 그동안의 경험도 다양했지만 일 이외에 내 남은 인생 후반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을 실제 이제 체험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하고요. 그 두 가지가 정년 때까지 정해놓은 목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진짜 우리 부사장님 만날 때마다 느꼈지만 지금까지 본 중에 얼굴이 제일 좋아지셨어요. 정말 되게 편안해 보이시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셨고요. 말도 되게 지금 여유가 생기신 거 아세요? 예전에는 말이 굉장히 덧바르셨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 고쳐야 될 점인데, 머리가 너무 좋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도 되게 빠르고 저분이 무슨 말 하지 막 이랬는데 지금 굉장히 이분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셨고 좀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는 이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로 생각해 주면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이고요. 자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더 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본 중에 저는 오늘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뭐 느끼신 바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도 녹화라고 하나요? 이것 자체도 사실 제안을 몇 번 전에도 주셨었잖아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가 지금의 제 마음이 달라서 예전에는 좀 제가 약간 고사를 하기도 했었고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수행하는 게 좀 변화가 있었구나. 이 또한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그리고 지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연이나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 철학을 갖고 있는데 저하고 정말 친한 사람 1, 2, 3등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뭐 7등, 8등이든지 다른 데서 저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진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당장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경제적인 이익은 아니라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어떤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와, 내가 잘못 살지 않았다 하는 거죠. 진짜 하나도 거짓말 안 하고요. 2월 달에 저희 만났잖아요. 그때랑 또 달라지셨어요. 아직까지 충전을 좀 덜 했는데요. 와, 진짜 그때랑 너무 달라지셨고 너무 좋아지시고 계시고 다음에 보면 또 얼마나 달라져 계실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요. 오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오늘은 서울대 CFO 출신의 부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테헤란루 소진 언니였습니다.